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신년 기획으로 미중 전쟁 대예측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오늘 방송 일자 기준 하루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취임하는데 취임식에 참석하는 사람보다도 경비서는 군인이 15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뭐부터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US Policy Scan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뭘 할 것인가,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했던 거를 정리하는 걸 먼저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근데 예. 가장 먼저 급한 거 지금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코비드19 태스크포스. 네. 이게 제일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약에 대한 이제 준수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뭘 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 기업들도 사장님 취임하면은 이제 100일 안에 조직 개편하고 뭘 다 하듯이 미국도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에 이제 뭘 준비하냐가 앞으로 4년을 좌지우지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뭐라고 얘기할지 이제 그것도 관심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뽑아놓은 스태프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고 뭘 실행할까 보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근데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1월 19일자로 놓고 보면 전 세계가 확진자 9,500만 명, 사망자 200만 명이에요. 네. 미국이 2,400만 명, 사망자 40만 8천, 전 세계 확진자의 26%, 사망자의 20%.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보면 이 역대로 지금 한 11번의 큰 바이러스 또는 전염병을 놓고 보면 이게 감염자 수로 놓고 봤을 때 94년 이후로 지금 9,500만 원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게 치사율을 보면 2.1%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스라든지 이게 홍콩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다가 치사율이 9에서 많은 건 44%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포를 느끼는 것은 바로 감염국수입니다.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221개 나라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빌리티를 제한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1918년 그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서 놓고 보면 얼마의 인원이 이제 사망을 했냐를 놓고 보면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00만 명 정도로 해서 역대로 보면 한 네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100년간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시리어스한데 문제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을 놓고 보면 그 사막의 폭풍,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1차 대전, 이제 2차 대전을 놓고 보면 사망자 수가 군인이 1,900명, 54,000명, 9만 명, 11만 명인데 2차 대전에 죽은 군인의 숫자가 40만 5천 명이에요. 근데 1월 19일자로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40만 8천. 네. 엄청난 지금 숫자네요. 이제 2차 대전을 지금 넘어선 거죠. 그리고 최대 사망자를 했던 남북전쟁 때 49만 8천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이거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역대 최대의 사고가 지금 여기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시리어스하고, 그래서 아마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맨 먼저 하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19 방역, 그 다음에 구제금융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6번의 이 코로나19 그 자금 지원을 했고, 이제 어젠가요?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에 아직 취임도 안 했지만 이 코로나 이 방역 자금 이제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6일부터 지금 낸 걸 보면 금년도에 이제 작년도에 미국이 마이너스 한 5, 6%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를 좀 더 봐야 되냐. 만약에 코로나 방역에 돈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도대체 GDP 몇 % 줄어들었을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6번의 이 지원금이 토탈리 놓고 보면 이게 3조 7천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2020년 GDP 대비 18%나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8%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돈을 얼마나 뿌렸냐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1조 8,500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를 이번에 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면 1월 14일까지 넣은 걸로 치면은 이게 GDP 대비해서 25.5%가 됩니다. GDP의 4분의 1을 현찰 박았다는 거죠.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하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사이에 이 돈을 다 어떻게 했냐는 건데, 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그간에 6번의 이제 정책을 썼지만, 일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 1000명, 12,000명, 3만 명, 5만 명, 18만 명. 지금은 이제 20만 명 훨씬 넘어가 있죠. 이게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게 코로나는 달러로 막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방역하고 이 백신으로 막는 것이지 달러 프린터 돌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역대로 두 번째로 큰 이제 자금 지금 지출하죠. 그래서 지금 뭐 금융시장에서도 뭐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저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이제 걱정들 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1조 9천억 달러 당장 현찰 받고 추가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플랜을 보면 이제 뭐 녹색이라든지 그린해서 5조 달러 정도를 더 넣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경기가 나쁘면 FRB가 다시 손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10년 만기물의 상승은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채권 발행, 재정 적자가 뭐 아마도 GDP 대비해서 금년에도 한 15, 6% 이상 날 건데 그걸 감안해서 먼저 선매도를 하는 네. 이제 그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역대 두 번째인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2020년 그 재정 적자가 한 GDP 한 15% 정도인데 아마 2021년에는 그보다 더 큰, 그러면 아마 16% 내외에 이제 재정 적자가 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의 경기를 놓고 보면 바이든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중국과의 싸움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포도청의 의미는 고용이죠. 그래서 지금 1950년 이후에 미국의 고용이 사상 지금 최악입니다. 최근에 네. 조금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아직 정상 수준의 뭐 60, 70%도 못 왔죠. 근데 지금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중의 전쟁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아마도 2021년 상반기는 정말로 미국도 의도하지 않았고 중국도 의도하지 않은 허니문 기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못 싸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네. 지금 뭐 유럽도 지금 이게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확산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영국만 주춤했고 나머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뭐 확 올라갔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를 다시 치고 좀 내려오는 쪽이고 중국도 최근에 한 130명 정도 약간 이제 느는 거지만 뭐 절대 숫자를 보면 이제 미미한 숫자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저게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취임 한 100일 정도 사이에는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왜 이제 허니문이고 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보면은 1월 20일에 지금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장관 청문회가 뭐 난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장관들이 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역사 역대 대통령을 보면 청문회 하는데 37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장 늦게까지 청문회를 한 걸 봤더니만 4월 3일인가까지 청문회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 37일 간다고 보면 뭐 1월 20일 날 아마 그 옐렌 재무부 장관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37일 안에 끝나고 한다고 해도 한 2월 27일은 돼야 장관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0일 동안 이제 이 업무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끝나는 시점이 6월 7일 정도 됩니다. 각 부서의 수장들도 본격적으로 일을 하겠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업무를 금방 이제 부장님도 일을 보직이 바뀌었다. 네.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업무 파악해야 되고 네. 고객들 만나봐야 되고 이거 파악하는데 그것도 내가 맡은 뭐 60명, 50명 부서가 아니라 이거 3억 2천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80억의 세계 인류를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100일 정도 걸린다. 네. 그래서 6월까지는 미중이 이것이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허니문 기간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미중의 전쟁에서 코로나19를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걸 보면 뭐 연말이면 끝난다고 그러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예측을 보면 이거 아마 맥킨지에서 한 건가 그런데요. 금년 3분기, 4분기가 피크로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게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나냐나 보면 2023년 한 3분기 정도 돼야 이게 끝이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와요. 2022년도 아니고 23년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뭔가를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게 언제 끝나냐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빨리 절대 안 끝난다. 2023년 정도는 가야 이게 끝날 거라고 나는 본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근데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회장이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빌 게이츠 요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투자한다고 기업들 이제 지원하면서. 그래서 이제 투자지만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부인하고 같이. 네. 그 파운데이션에서 자기가 번 돈 가지고서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네. 그 도네이션 중에 하나가 이게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도네이션을 해요. 네. 근데 우리 한국에도 서울대학에 거기에 이 바이러스 백신 연구소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스폰을 아마 1년에 150억인가 200억인가를 그거를 매년 벌써 뭐 10년 이상 했다고 하던데 그 스폰을 하는 것이 이 빌 게이츠예요. 네. 근데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 연구소에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이제 사회복지, 사회공헌 차원에서 도네이션을 해요. 그러면 레포트를 다 받는 거죠. 그럼 미국, 중국, 한국, 뭐 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바이러스 연구의 수준 이거를 어떤 사람보다도 이게 제대로 파악할 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3년이라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그 바이든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이게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죠. 세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이드노믹스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건 파이트노믹스다. 네. 이 싸움인데 지금 미중의 전쟁에서 중국은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공격하는 스탠스를 바꾼다. 바꾸는 이유는 이제 이 그림인데요. 1995년에 미국 GDP 대비해서 일본이 71%였는데 지금 그때 이미 이제 일본은 끝이 나고 피크아웃하고 사그러드는 때 71%였지만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데 지금 71%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전쟁했을 때는 무역전쟁, 이제 통상전쟁, 그리고 엔고를 통해서 바로 잡아 눕혀뜨렸는데 지금 중국은 아직 전쟁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일본의 피크 수준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에 썼던 그 방식으로 중국을 절대 자초시킬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문제는 IMF가 예측한 걸로 놓고 보면 2025년이 되면 이 추세로 가면 미국 GDP에 중국이 89%, 90%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슈퍼맨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내가 나가서 다 할게. 동맹 필요 없어. 방망이 들고 자기가 이제 흔들었죠. 슈퍼파워. 그렇죠. 그게 말하는 슈퍼맨인데 네. 지금 바이든은 이제 이 스파이더맨이 거미가 적을 잡을 때 보면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바이든의 전략은 정확하게 동맹들을 규합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임명한 이제 최근까지 상무부 장관까지를 임명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이 대중국 그 전사들을 보면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USR 대표,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것 말고 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네. 그 NSC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아시아 차르라는 직위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차이나 차르, 중국만 전담 마크하는 이제 선수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커트 캠벨이라는 아시아 전문가.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 그러면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 정부 때 태평양으로 회기를 그거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대중국 압박의 이 최전방에 세운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는 지금 이 7명의 이 핵심 인재들을 보면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폼페이오가 57세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83세예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68세이기 때문에 60, 70대의 이 백인 남성들, 이 사람들이 주공격수인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보면 정말로 이거 무지개 정권입니다. 이 7명 중에서 5명이 여성이고 최연소는 이 44세예요. 그리고 지금 미중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통상 전쟁을 하는 무역 대표부의 대표는 캐슬린 테이라고 45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컬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0대, 50대의 여성들이 중심이 된 이 전략이 이게 바이든의 포위 전략이에요. 그래서 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전략으로 지금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바이든의 취임에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코로나 방역이고, 그 사이에 아마 미중은 어쩔 수 없이 허니문 기간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의 전쟁은 이것은 훨씬 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으로 네. 이제 가열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단순한 충돌이 아닌 훨씬 고차원적인 싸움이 전개될 수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금융시장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행복해 하고는 있지만 주가가 올라서 아마 이것은 그런 유포라는 아마 금년 상반기. 그래서 네. 미중이 싸우지 않아야 세계가 편안한 것이지, 이거 싸웠다고 그러면 이건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봐야 될 것은 이제 미중의 전쟁에서 그 내각의 인선, 거기 탈락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내각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내고서 액션을 할 건지, 이게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한국의 스탠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은 대응책을 어떻게 가져오는 것이냐, 이것도 같이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뭐 경제학은 이코노믹스가 아니라 폴리티컬 이코노믹스입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이거 경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돈 뿌려서 죽은 고양이를 튀어 오르게 한 것이 최근 이제 한 9개월간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고양이가 살아서 갈 때 이것이 이제 고양이의 어떻게 보면 액션하는 운동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평평한 운동장이냐, 이제 이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중의 전쟁 뭐 이것은 뭐 국가의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장 이제 금년부터 나타나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앞으로는 이 국제정치 정세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